지금 총리를 정면으로 지금 지목을 이래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. 주일이면 교회 가갖고 아이고 예수님 뭐 제 비리 좀 앞으로 좀 닫아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죠. 예?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.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요. 예?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그 사이비 교도들 때문에 예, 맞습니다. 저는 좌절과 실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. 아니 그러면은요 뭐 학력은지 뭐 서울대 법학과 나왔으니까 뭐 조국이하고 다 뭐 손해배관 또 되겠죠. 그리고 광주 일고 나왔으니까 박연주하고 다 이래 되겠죠. 그러면 아니 이렇게 비리투성이고 비리 제조나 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보기 겁나지 않습니까? 예? 그러면 왜 종교를 갖다가 왜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라고 합니까? 숨겨야죠 차라리. 예? 저는 이 미래 에셋의 박현주 회장을 제가 만나서 밥 먹은 적도 있었는데 전에 또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면은 또 이분은 또 성격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나 그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? 이분이 아니 그 전에는 제가 사업할 때 예. 우연히 뭐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만난 적은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 그 경영자 무슨 강의를 같이 들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. 그런데 이 박현주 씨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. 돈 그만큼 버셨으면은 좀 욕심 좀 그만 내시고 이 억울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사업을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상을 하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. 드는데 예, 맞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. 지금 보니까 벌써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 또 재투자하고 이러면서 키워나가는 모양이에요. 근데 한쪽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재산을 날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업이 한 위에서 남의 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된다면 결국은 그게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이렇게 무슨 운명적인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박현주 씨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재산을 모은 사람이라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에서도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리고 그럼요, 예.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은 도대체 기자를 뭘로 했습니까? 이분 도대체 기자를 하면서 나쁜 것만 사회적 비리캐다가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다 실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지금 이분들은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예. 사실 우리가 박현주를 고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겠죠. 예. 합법적으로 자기들은 다 계약하고 예, 돼서 예. 하고 있으니까 양심의 호소를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그러면 전남개발공사만 고소해가지고 다 같은 편끼리 봐준다고 소문이 난 전라남도 경찰과 검찰이 이 전남개발공사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이 잘못된 걸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또 이분들은 뭘 할 생각이에요?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요. 네. 문제의 발단은 잘 나가던 이러한 그 경도 해양 이 건설이 이낙연 그 현 총리가 도지사로 오면서 일단은 바꿔버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원흉은 이낙연이란 말입니다. 네. 예, 그게 문제잖아요. 그리고 더군다나 둘이 다 광주 일고 선후배 출신이고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문투성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? 그런데다가 뭐 미래에셋하고 뭐 또 다른 금융회사하고 이렇게 거래가 돼갖고 서로 뒤바뀌었대 모르지만 미래에셋이라는 거대 금융기관이 하루 10,000원, 20,000원 장사해갖고 벌고 현장 가서 하루 돈 몇만 원 벌어서 난리러던 사람들이 본 돈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익 좀 내려고 전라도에 투자했다가 이 계약을 갖다 일방적으로 파기시키고 짓누르고 이래가면서 이걸 갖다가 지금 성사시키고 이 20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지금 이 추위에 떨고 있고 이거는 이낙연 총리한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 이대로 지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. 그 미래에셋이나 뭐 증권회사들이 증권만 하는 것 같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 회사들 특히 이렇게 뭐 개인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커나간 회사들 그 사람 돈 많이 벌면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. 예. 그래서 모아진 그 회사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산다든지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도 전 세계에 건물을 여러 개를 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개발 공사 같은 거 그래서 그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합니다.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반드시 부동산 매니지 회사를
같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. 어느 정도 크면은.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공룡발처럼 그냥 그렇죠. 예. 커가지고 그 닥치는 대로 해먹고 있다라는 그 느낌밖에는 안 들고. 있는 사람은 더 정말 호의호식하고, 더군다나 이 문재인 정권이 서민들 위하고 노동자 위한다는 이러한 정부에서 이렇게 비리투성이의 이러한 그 국무총리를 앉혀서 이런 서민들을 울리는 이러한 그 정부가 된다 그러면은요, 먼 훗날 그 용서받지 못한 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. 이건 아닙니다. 이거 이낙연 총리가요,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다. 제가 다음에는요, 분명히 여기 저한테 제가 혼자 개인 고통이 나오지 않습니다. 저도 평생을 노동운동을 해갖고 노동자들의 그 애환을 알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할 때 제가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. 저도요, 솔직히 말해서 이낙연이 박연주보다 돈 더 벌려면 더 벌었습니다. 80년대 그 정부 비축기금 5조 가지고 말이야, 정부에서 비축기금 정치자금 만들 때 노조 만들지 말라고 저한테 백지수표도 내밀었습니다. 그럼 그 당시 내가 가지고 1조 쓰든지 5천억 쓰든지 관계없어. 그럼 지금 돈이요 주겠다는 수천조입니다. 예. 주겠다는 거였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렇지만 네가 원하는 숫자를 써라. 우리가 다 주겠다. 이런. 그렇지. 그렇게까지도 있어도요. 그거 안 하셨어요? 그 얘기 오늘 내가 여기서 처음 합니다. 제가. 예. 거절하셨군요.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, 예. 저도 돈 벌려고 그랬으면 이런 친구들보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. 그렇지만요, 사람이 돈 갖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. 예? 더럽게 이 이낙연이 이 친구가 지금 나하고 용띠고 52년생인데 왜 그렇게 추악하게 늙어가는지 말입니다. 내가 경고합니다. 이 서민들 말이야, 울산에 있는 240명, 250명 돈 이거 250억 하고 이자 빨리 물려주고, 박연주 당신도 말이야, 그런 식으로 세상 살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. 네. 이낙연 씨 청문회 할 때 참 온갖 지저분한 그 적폐 범죄들 쏟아져 나올 때 얼마나 창피하셨습니까?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거 죄송하다, 잘못했다, 그리고 사퇴할 겁니다.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총리 자리를 꿰차고 지금은 웃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그 피눈물 나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해서는,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는커녕 언급도 하지 않는, 이거는 정말 파렴치한 행태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예, 이 총리쯤 됐으면 모든 국민을 아우러야지. 지금 광주나 광주 1고 총리로 지금 사시려고 하십니까? 전 이거를 반드시 좀 묻고 싶고요. 이 부분이 만약에 그 피해자들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, 예.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네. 반드시 더 알려서 이분들의 억울한 사정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데 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으니까. 네네네.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렇게. 이게 단지 이분들 뿐이겠습니까?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거론되는 거지. 만약 소수라면은 말도 못 꺼내는 이 지금 분위기 아니겠어요? 맞습니다. 그래도 이거 들고 나와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원장님 감사합니다.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. 네네. 그런 집 해갖고요. 정말 참 이러면서 이낙연 총리는 주일 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자기 새끼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. 이 죽어가는 서민 피 빨아먹은 건 이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요. 정신 차리십시오, 이낙연 국무총리. 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이제는 대화할 때가 됐습니다. 더 늦기 전에 이분들 피눈물 더 짜지 말고 반드시 문제의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이 이낙연 총리와 박현주 대표 같은 정말 이 사회의 주도층이고 권력을 갖고 있고 또 하는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과거의 보수들이 그런 것만 지금 없는 것까지 찾아가면서 파헤치는데, 당신들이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지라,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적폐를 고발을 하려면 모든 적폐를 다 까야 되는 거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저질렀던 적폐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으면서 지금 정치 보복을 한다고,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. 지금 이 정권이 하는 행태는 이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
얼마 전에 전 세계 한 40개국 정도 되는 나라의 국민들이 이 미디어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, 특히 그 미디어가 전하는 정치 뉴스를 얼마나 신뢰하는가, 이런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끝에서 두 번째를 했다고 보도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 제일 꼴찌가 그리스였는데 국민들은 언론을 18% 정도밖에 믿지 않는다고 나왔고 대한민국은 22% 정도로 나왔습니다. 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로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.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서 진실을 찾는가를 보니까 SNS,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확인한다, 이렇게 나왔다고 전해 들었는데요. 이 정권, 특히 언론,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. 그리고 환골탈태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. 정명의 진정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